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기출 문제집 문제풀이입니다. 기출 문제. 아, 어, 교재 갖고 계시죠? 기출 문제집 교재에 계시고 우리 요약집도 있으시죠? 그죠? 요약집. 그래서 요약집 핵심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요약집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요약집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요약집은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론은 요것으로 정리하시고 문제는 요 기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 묶어 가지고 요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요것만 반복하시면 기본 80, 보통 90 나옵니다. 100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차후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8, 9점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론하시고 요거 문제 푸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 내용은 없어요. 내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심 내용 요약은 안 돼 있죠. 핵심 내용 요약은 요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해설이 달려져 있는데 해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죠? 해설 문제집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우측에 해설이 붙어져 있고 첨삭식으로 이제 틀린 지문은 줄도 쳐져 있고 그래요. 이 해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책이 더 이상의 해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해설 가지고도 이제 정리가 다 돼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핵심 내용들은 우리가 늘 눈에 익은 거 요게 보시기가 훨씬 효과적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용 보시고 문제 푸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집 보시면 요 뒷부에 보시면 문제가 또 붙어져 있죠. 문제가 그래요. 요것이 요 뒤에 이렇게 꽂혀져 있거든요. 요 뒷부분은 이제 문제만 따로 모아둔 거고 요 앞부분은 문제에다가 틀린 지문 줄 쳐져 있고 해설이 자세히 달려져 있어요. 그죠? 수업은 뭘로 하느냐? 이걸로 합니다. 수업은 요걸로 해설된 거, 요걸로 이제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시고, 요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요걸로 이론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해설된 부분 있죠. 그죠?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요 문제는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업을 성실히 들으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보실 때 혼자 자습하실 때 이 문제 다 풀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다 활용하신 거고 수업 들으실 때 주무셔버리면 집에 가셔가지고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에다가 막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해설지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요 해설지에다가 핵심 내용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필기도 뭐 요약집 다 나와 있지만 여기에다가 막 낙서하시듯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걸 좀 편안하게 보시고 요거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3월달, 4월달, 5, 6, 7, 8, 9, 10월달까지 반복해서 이렇게 쭉 보시고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예. 오케이. 전달됐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두 것만 갖고도 시험은 충분히 하게 합니다. 차고도 남아요. 차고도 남아. 두 것만 보셔도.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정들은 이제 90점 이상 또는 이제 봤지만 한 번 더 보고 계속 다지는 거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이제 차후 작업이 될 거고요.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이거면 끝나요. 시험은. 예. 그리고 중개법에서 요 8, 9점 나오면 공법 뭐 한 40점 맞으시면 되는 거고. 원래 40점 맞는 거고. 그럼 다 합격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진도가 우리가 이제 오전에 수업했던 내용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 요거는 8주 과정이고, 요거는 지금 6주 과정이거든요. 요게 8주 과정이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요거 8주를 못하고 6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요거 한 내용 순서대로 이제 그걸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 쪽을 먼저 했잖아요, 실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실무인데 실무 뒷부분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도 뒷부분 실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진도표대로 수업이 나갈 예정이니까 그 뒷부분, 오늘 그 뒷부분 합니다. 공지 드린 대로 중개 실무 쪽을 먼저 볼 겁니다. 예, 그래요. 실무 쪽에서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들, 그거 일단 우선적으로 볼 거고요.
또 이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또는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두 문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아니면 통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요약집, 우리 실무 쪽인데 요약집 먼저 한번 보실게요. 요약집에 가 보시면 중개 실무가 나오는데 중개 실무가 178페이지 나오죠. 자, 요약집에 중개 실무가 178페이지 이하로 나오는데 178, 179는 외로울 때 한번 읽어보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외롭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80으로 가는 겁니다. 180으로 가시면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쪽입니다.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요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뭐죠? 분묘 기지권이죠. 분묘 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하는 법률 요거 묶어서 한 문제. 또 하나가 우리가 임야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도 많이 중개하니까 농지법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제. 그다음에 영업활동 거래계획체계는 시험 거의 안 나와요. 그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등기 관련 내용인데 등기도 나올 확률은 반반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나오잖아요. 보호법 주택 임대차 하나, 상가 임대차 하나. 그다음에 경매 쪽에서 하나, 경매 대우사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문제 다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요거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18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진도 들어갑니다. 자, 180페이지 보시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인데 자, 물건에 대해 조사 확인할 때 첫째가 어떻게 하죠? 공부상 검토. 서류를 쭉 다 띄워보는데 대장 있고 등기부 있어요?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때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적법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그죠? 나온다면 이제 지목 이야기 정도, 그 다음에 경계 이야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인데 요 권리관계는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권리관계 184, 185. 권리관계는 이제 민법 얘기인데 등기법하고도 관계됩니다. 그죠? 우열관계는 동순별적 이렇게 우열을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것들 오른쪽에 가시면 법정 지상권 나오고 이거죠. 법정 지상권.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그때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투자하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준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을 유지시키려면 건물 주인에게 뭘 줘야 된다? 지상권을 줘야 된다는 거. 둘 사이에 합의된 바 없다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으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이 냅니다. 이것이 법정 지상권. 등기부로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들은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그죠? 법정 지상권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유치권. 유치권도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유치권도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87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죠? 분묘 기지권, 그죠? 등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 가서 이제 탐문해서 확인한다는 것이고, 분묘와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분묘 기지권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죠? 요 분묘 기지권을 이따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요 앞까지 문제에서 간단하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집 가보실게요. 문제집. 자, 좀 천천히 할까요? 문제집에 165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문제집 165페이지 가보실게요. 165에 가시면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나오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조사 확인 설명 이제 1번 문제부터요. 요거는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책을 보셔도 되고 PPT 요걸 보셔도 되고 편하신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글자가 조금 작죠? 책이. 요걸 이제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14회 때네요. 그죠? 공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고 1번 토지 지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 표지를 봐야 된다. X죠?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이죠? 대장이잖아요. 그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고 등기부 하면 X. 틀린 거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죠? 2번 지목은 몇 개 있다? 28개. 3번 경계. 경계는 그림, 도면 봐셔야 될 겁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이제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 뭐 4번 그냥 맞고요. 위치, 소재하고 지번, 어디에 있다, 몇 번지다. 요걸 다 합하게 되면 소재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소재와 지번을 확인하겠고 대장 보면 나올 거고요. 자, 5번에 저당권은 권리관계니까 이제 등기를 보고 확인하는데 소유권은 갑구이겠지만 그죠? 저당권이니까 뭐다? 을구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 문제 쉬워요. 그죠?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실게요. 2번 보시면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골라라 그랬고 기억에 대장상의 면적하고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달랐을 때 대장하고 등기부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되고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사실관계니까 어디가 기준됩니까? 대장 기준이죠. 그래서 기억은 O 맞는 말. 자, 니은에 토지 소유자 인적상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건데 이것은 권리관계거든요. 소유권에 관해서. 권리관계니까 대장하고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틀렸네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X. 자, 디귿에 토지의 소재가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했다. 소재지 면적 요거 사실관계니까 그렇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기준, 대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X. 자, 리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해서 확인한다. 도시계획,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역, 지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그러겠지. 네. 대장이 아니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죠, 그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요걸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고. 자, 미음에 법정지상권의 승인 여부는 등기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X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거니까 등기를 놓지 않을 거고 등기로 확인될 수가 없어요. 처분할 때는 이제 등기를 해서 처분하는데 등기될 때는 그냥 지상권 등기되는 것이지 법정이라고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로 확인한다. X가 되죠. X.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 하나만 맞겠네요. 그죠? 정답은 1번에 기억 이렇게 됩니다. 14회 때인데 자, 요런 스타일로서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최근에 27회 때 또 요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3번 문제. 그 다음 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고요. 기억해 보시면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사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예요, 이거요. 우리 수업 시간에 프린트 문제였거든요. 자, 대장을 통해서 어디에 있다, 지목은 뭐다 확인될 겁니다. 근데 지형은 땅의 모양이거든, 모양. 네모났다, 세모났다. 도면 보셔야 되는데요. 경계도 그림, 도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형 X, 경계 X. 지형하고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X 하셔야 됩니다. X. 자,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등기로 확인 안 됩니다. 현장 가서 탐문조사 해야 되고요. 자, 디귿에 경계.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지적 국정주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확하게 만든 도면상 경계하고
현실의 철조망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조망은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겨집니다. 가변적이니까 그것이 기준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조망 실제 경계를 기준한다. 틀렸습니다. 도상 경계. 지적도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X 하시고. 자, 리얼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대장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했을 때 면적, 소재지, 이거 사실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기준된다? 대장 기준. 그래서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리얼하고. 맞지요? 니은하고 리얼하고.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 페이지가, 여기는 지금 횟수가 지금 안 나오는데, 앞 페이지가 2번이 14회였고, 그 다음에 3번이 27회이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느낌상으로. 그럼 37회 정도까지 꾸준히 시험 보시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는 거죠. 나오면 감사 땡큐. 나오면 고마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이제 법정 지상권 얘기네요. 법정 지상권. 자, 기본 개념이 법정 지상권은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요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물권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해서 철거하라 했을 때 이걸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철거할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하자? 그대로 유지시키자. 건물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건물 소유자에게 뭐를 인정해 줘야 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쓸 수 있는 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둘이 합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 그럼 어떻게 해서 달라졌느냐? 이 원인에 따라서 5개가 있을 거고 민법에서 305조에서 전세권 관련해서 법정 지상권이 하나 있을 것이고 366조의 민법 저당권 관련해서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진 경우 가담법 제10조, 임목법 제6조도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관습법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고요. 1번 지문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죠. 처음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동일인 같은 소유, 같은 소유자여야 되죠.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권 이제 주는 제도가 법정 지상권 제도인데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나대지,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저당 잡고 돈 빌려다가 썼는데 나중에 건물을 써요.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토지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성립 요건을 충족을 못 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한 방에 정리했어요. 나대지 개념 딱 나오면 끝부분에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있다 없다? 없다. 나대지 말란 말이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나대지 개념 딱 나왔는데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했으니까 1번은 틀렸어요. 정답은 바로 1번 되고요. 자, 2번 지문 민법 305조입니다. 전세권 관련해서 자,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건물을 전세를 줘요. 건물을 만약에 A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래놓고 토지를 처분합니다. 토지의 특별 승계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새로운 땅 주인은 이 건물 소유자의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유지가 되어야 전세권자도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땅 주인은 이제 건물 주인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서 본다. 민법 305조. 그러면 땅 주인은 건물 주인은 전세권 관련해서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지요.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05조 법 조문 그대로고. 자, 이게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본다는 거. 운율도 그게 맞아요. 설정자에게 설정을 본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자, 3번은 민법 조문입니다. 2년 이상 치료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그냥 맞는 말이고. 자, 4번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도 갖고 있어요. 두 개는 독자적인 권리니까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 시계 따로, 시계 줄 따로 처분할 수가 있듯이,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을, 건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오. 자, 5번 민법입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설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다. 맞나요? 맞죠? 민법에서 석조 건물, 견고한 건물 같으면 최소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설정해야 되고 30년 미만이면 30년 보는 거예요. 목적 건물 15년 이상, 15년 이상, 그죠? 기타 공작물 5년 이상. 최단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맞습니다. 민법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정답 처리가 뭐가 정답 처리됩니까? 나대지. 그래서 법정작은 딱 나오면 문제 나오면 일단은 나대지 했는지 보시면 돼요. 나대지. 나대지 말란 말이야 하는 게 시험에 정답 처리 제일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30회 5번 문제인데 여기 작년에 이제 법정인 사항권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원래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데 가봐야 아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편안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30회입니다. 자, X 대지에 X 대지 토지가 이제 X 토지 대지고요. Y 건물이 있답니다. 동일인 소유래요. 같은 동일인 갑의 소유다 가정해봐요. 그래서 갑이 X 토지도 갖고 있고 Y 건물도 갖고 있대요. 자, 개공이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처음에 동일인 소유했다가 건물 철거 특약도 없이 토지가 처분돼요. 그러면 나중에 철거 특약이 없을 때는 건물을 위해서 뭐가 있다?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요. 간섭법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요 처분 등등 해가지고 저당권은 360조로 가는데 저당이 아니라 그냥 매매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매매 등을 통해서 땅주나 건물이 달라진다.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 인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Y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주된 벽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나 보존 등기 안 된 미등기 건물이다 하더라도 건물이잖아요. 그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된다. O 관법지는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기억은 O 맞는 말. 자, 니은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어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Y 건물을 정축했대요. 정축, 그죠? 또는 뭐 철거하고 신축했다 하더라도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건물 철거되고 다시 건물이 올라갑니다. 또는 정축됩니다. 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된 후니까 법정지상권 깨지지 않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멸시됐다 하더라도 지상권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신축해서 그대로 올리거나 아니면 정수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데 다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구 건물. 예정 건물에 대해서 법정이 인정되니까 뽀개고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뭐가 기준돼요? 구 건물이 기준돼요. 그래서 구 건물을 기준해서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맞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디귿에 Y 건물 취득 시에 Y 건물에 위해서 X 대전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이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자, 법정이상은 인정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지상까지 인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땅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판례가 무엇을 봅니다. 법정이상권을 포기한 것을 보는 거예요. 법정이상 당연히 인정되는데 땅준 찾아가고 야, 내가 월세 낼 테니까 좀 빌려주라 했다면 법정이상권 물건을 뭐다? 포기한 것을 본다는 판례입니다. 원래 권리가 있는데
또 가가지고 내가 월세 줄 테니까 빌려주라 했다는 얘기는 기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판례. 자, 그래서 법정에서 한 걸 포기한 것이 아니다 했으니까 이것은 X 하시고. 자, 리얼.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이 낸다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 없다. X의 법정장권 제도는 건물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유지하자는 것이지 남의 땅을 공짜로 무상으로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장권은 기본 개념이 뭐다? 유상.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를 토지 사용료를 줍니까? 합의되면 합의로 가고 합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자, 민법도 아니고 어쨌거나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옳은 걸 모두 찾아. 기억 맞고, 다음에 니은도 구건물 기준 맞겠고, 이것은 임대차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법정장권을 포기함수로 본다는 판례에 포기함수 아니다. X. 지료적 의무가 없다. X. 그래서 옳은 거 정답 기억 니은 되겠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몇 번 된다? 1번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 기지권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갑니다. 자, 분묘 기지권인데요. 분묘 기지권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요 얘기였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묘를 설치했어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타인의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 분묘 밑에 깔린 기지, 기반되는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빈 땅까지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에요.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는 겁니다. 물권적 방해 제거 충고를 제3자 누군가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땅 주인에게만 주장되는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라는 거. 그렇죠. 물권 공시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공시가 돼야 됩니다? 분으로서 공시돼야 되니까 뽕이 없는 거요. 평장이나 암장에 대해서는 기지가 운영되지 않을 거고, 자, 분묘로 하려면 여기에 유골이 있어야 되니까 유골이 없는 거요. 가묘에 대해서도 기지가 운영되지가 않을 거고요. 자, 요건은 셋 중에 하나 갖추면 돼요. 첫째가 시효치를 하는 경우, 땅 주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 이상을 공연평연하게 설치하고 수업 봉지사를 지내고 있어요. 시효로 치닫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땅 주인의 승낙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 요때는 20년 필요 없이 바로 적시 인정되고, 자, 또 하나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철거 이장 특약도 없이 토지만 거래가 됐어요. 그때도 이 묘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건물일 때는 뭐가 인정되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관법지. 묘일 때는 뭐가 인정된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수호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은 계속하고, 공간적 범위는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지, 빈 땅까지 다 인정이 되고, 권리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여하는 것인데 이것을 원인으로 새로운 권능은 인정되지가 않을 것이고, 그래서요 합장을 새롭게 하거나 쌍분의 형태로 한 분을 더 모시거나 이거는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의무는 지료지급 의무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토지 사용료 지료지급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묘는 계속 둘 수가 있어야 되니까, 약정이 없다면 지료지급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분묘 기준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땅 주인에게 의사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묘를 직접 점유를 빼줘야지만 포기되는 게 아니라 물권적 합의만 갖고도 충분하다. 의사표시만으로도 포기가 된다는 거. 자, 여기가 이제 분묘 기지권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묘를 계속 두자 하다가 국토는 좁은데 묘를 계속 왜 두느냐 해서 나온 것이 뭐다? 장사. 그게 하나 법률이 되고, 요 장사법은 날짜요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설치된 묘는 분묘 기지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장사법으로 가요. 장사법에서는 이제는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묘가 들어오면 이때는 묘에 관한 권리일체를 주장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 땅 주인은 뭐 한다? 철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허가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개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장을 하지 마시고 매장 문화를 화장, 납골당에다가 봉안하는 쪽으로 가시고 매장을 굳이 한다 하실 때는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매장에 대해서 기간을 제한하고 또 뭘 제한한다? 면적을 제한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분묘기지권.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에 가묘는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 가묘는 분묘에 지내지가 않는다는 거. 자, 니은 분묘의 특성상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기지권을 취소한다. X. 승낙이 있으면 적시가 되는데 승낙이 없다 했으니까 시효로 간다면 몇 년이 필요하다? 20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낙 없을 때는 적시하면 틀려요. 자, 디귿에 평평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뽕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고요. 미치는 범위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X.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지, 빈땅까지가 인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니은 틀렸고 리얼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우, 좋아라. 그죠? 25회. 아우, 좋아요. 이런 문제 참 착한 문제. 진짜 좋은 문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7번 문제입니다. 7번 24회 기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제 장사법하고도 막 섞어서 한 문제가 보통 나온단 말이죠. 1번에 문중 자연장지 수목장이잖아요. 이것은 시장 등에 허가받는다. 아, 이거 틀렸어요. 문중 자연장지는 뭐한다? 사전에 신고하거든요. 사전 신고. 그래서 문중 자신, 종중 자신, 문중 자신 신고. 그래서 허가받는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장사법이요. 남편의 분묘교육 내에 처의 분묘라는 말이 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죠. 분묘, 묘지, 분묘. 그렇죠. 그렇죠. 매장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다. 매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 매장 신고합니다. 매장 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 30일. 그래서 30일 내에 매장에 씁니다 하고 신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3번. 분묘기지권 수호봉사에 필요한 법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서 권리다. 오. 자, 4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호봉사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 존속된다. 맞지요? 5번. 가족묘지 면적. 그렇죠. 면적하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면적은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에 된다. 맞죠? 가족 땅 한 개만 둘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1땅 100 이하예요. 1땅 100 이하요. 1땅 100.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 맞는 말이 됩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맞습니다.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1번 X. 그래요. 오케이. 자,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개인 나오면 무조건 뭐다? 신고. 법인 자연장지, 법인 묘지, 법인 나오면 무조건 뭐다? 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하고 종중인데요. 가족 종중의 묘지, 매장일 때는 뭘 받는다? 허가를 받고 조성하고. 가족, 자, 가족 종중 묘지 말고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연장지입니다.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뭐다? 신고. 그래서 가족 자신, 종중 자신, 문중 자신. 오케이.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8번 문제 가실게요. 자, 8번도 분묘 기지권 관련 분묘하는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가족묘지 일기 및 시설물 총면적. 자, 단체로 주무실 때 가족묘지 전체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단체로 주무실 때 1기당 얼마 줘요? 10. 1기당은 그죠? 10제곱미터 이하. 합장 두 분을 한꺼번에 합장하실 때는 두 분이니까 20을 주면 좋은데 20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얼마만? 15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5제곱미터 이하. 자, 합장은 왜 15입니까? 15야 달 밝은 밤에 끌어안고 자자. 합장 15. 15야 달 밝은 밤. 그래서 15제곱미터 이하. 오케이.
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 매장은 30년간만 매장이 되고 30년 한 번에 안에서 연장이 되니까 연장을 해서 최장 존속은 몇 년? 60년. 60년이 지나면 이제 철거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매장이 안 되는 거죠. 몇 년 이내에 철거한다? 1년 이내에 철거하셔야 돼요. 1년 내에 철거해서 결국 화장 또는 납골당의 봉안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처벌됩니다. 자, 2번 질문. 연장받은 기간 종료되었습니다. 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철거한다. X죠. 시험 잘 나옵니다. 몇 년? 1년 내에 철거. 왜 1년이라고요? 일어나 60년 다 됐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요. 일어나 쭉쭉 1년 1초 1년. 오케이. 2년 하면 X. 자, 3번. 평평해요. 평평. 뽕이 없어요. 공시가 안 돼요. 물권으로 승리 안 돼요. 평장. 자, 그래서 평장일 때 기지권이 된다. X. 자,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어요. 자, 승낙받아서 설치했다면 분묘 기지권. 그렇죠? 분묘 기지권은 승낙받아 설치하면 며칠 내에 됩니까? 자, 승낙받았어요. 며칠 내에 적시 발행이 돼요. 승낙이 없다면 시효가 몇 년? 20년 필요하고. 오케이. 자, 승낙받아 설치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즉시 분묘 기지권이 됩니다. 그럼 분묘 기지권은 물권이잖아요. 그죠? 설치자는 사용대차 땅 주인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X. X죠. 반복의 힘.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봤죠. 오케이. 사용대차 계약 체결한 사용차주 채권자 지위가 아닙니다. 지료를 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땅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다. O X. 임차인도 아니고 사용차인도 아니에요. 사용차주 아니에요. 임대차, 사용대차, 채권 계약이 아니라 뭐다? 물권. 분묘 기지권에는 지상권 유세에 강한 물권입니다. 물권.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하셔야 되는데 사용차주 지위를 갖는다. X가 되죠. 자, 5번. 토지소의 승낙 없이. 자, 이건 또 장사법이네요. 자, 보시면요. 자연장이 나오면 분묘 기지권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분묘 기지권은 자연장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분묘 기지권 따로 한 문제, 장사법 따로 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분묘 기지권하고 장사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럼 지문을 봤을 때 분묘 기지권 내용인지 장사법 내용인지 기간이 나오면 요거 이후다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장사법이고 요거 이전에 설치되었다는 분묘 기지권인데 날짜가 없이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날짜 없이 지문 나오면 그 지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시험관이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있죠. 자연장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분묘 기지권 쪽이다, 장사법 쪽이다. 이 장사법 쪽이에요. 그래서 장사법 지문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장사법에서는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분묘에 관한 권리일체를 땅 주인에게 권리일체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제. 없어요. 그것이 매장이든 자연장이든. 오케이. 그래서 땅 주인은 뭐 한다? 철거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허가받고 개장해도 되고 일방적으로 개장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받고. 오케이.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번 맞는 말이죠. 그럼 정답 몇 번 된다? 5번 되겠죠. 옳은 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합장은 얼마? 15. 기간 끝나면 2년 아니라 몇 년? 1년. 그죠? 평장이다 했을 때는 기준이 되지 않을 거고 승낙을 설치하면 분묘 기지권인데 분묘 기지권은 물권. 사용차권, 채권이다 하면 X. 자, 장사법, 자연장남 장사법이니까 승낙 없이 들어왔다 2년 권리일체를 주장할 수가 없다. 5번 정답.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인가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고요. 자, 1번. 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된다. 5.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니까 뭐다? 유골이잖아요. 그죠? 자, 시신과 그러니까 유골과 봉분이 있어야 된다. 5. 자, 2번. 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그대로 존재하고
분묘, 뽕부는 원상함이 금방 가능하대요. 일시적인 멸실이 불가돼요. 주무시는 분은 계속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한다? 원상함이 금방 가능하니까 기지권은 그대로 존속시킵니다. 계속 주무셔도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멸실이 불가하다면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 자, 3번. 장사법 시행에 따라서 시행일 이전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분묘 기지권은 장사법 시행에 따라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D는 맞죠? D는 맞는데 앞부분을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분묘 기지권으로 갑니까? 장사법으로 갑니까? 분묘 기준으로 가요. 그 성립되었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전에 설치된 분묘 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 X. 존립은 계속 시켜줍니다. 계속 이전 거는 계속 존속되고 이후에 설치된 것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 있다 없다? 이제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 요 부분이 X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번을 X 하시면 돼요. 틀린 거 3번. 자, 4번 늘 나오는 거네요.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지까지 포함된다. 저 5번도 또 나오잖아요. 또 나와요. 나오는 계속 나오죠. 권리 의무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기지권 포기하는 의사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점유까지도 이전시켜 포기해야지만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것도 시험에 아까도 나왔고 이것도 나오고 나오는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계속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X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문제. 오케이. 자, 10번 보시면 임야인데요. 틀린 걸 찾아라. 1번. 분묘가 95년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법이 2001년에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기지권을 실시할 수 없다. OX. X죠? 자, 묘가 언제 설치됐대? 95년에 설치되었다. 그러면 장사법이에요?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이에요. 장사법은 2001년이니까 여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전 거는 무조건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요건 되면 기지권을 실시할 수가 있다. 있다. 옛날 것은 그대로 있다. 네. 그래서 1번은 X가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암장되어 있다. 뽕이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3번 아직 사망의 사람을 위한 장래 묘소, 가묘, 가짜묘 인정되지 않는다. 자, 시효시대 지루를 지구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새로운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맞는 말. 오케이.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11번. 틀린 것을 찾으세요. 개인 묘지입니다. 또 나오네요. 그죠? 개인은 무조건 뭐다? 신고. 허가 아니라 신고.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돼요. 아, 계속 나오는구나. 2번 5. 3번. 장사법 시행 후에 승낙을 받아서 설치했어요. 뭐 어쩌라고? 장사법인데. 장사법에는 설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장사법 시행 후에는 승낙받고 하던 분도 관계없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 승낙도 없다면 땅 주인이 그냥 철거를 하면 되고 승낙받고 설치했다 해도 몇 년 제한 받는다? 60년 제한 받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받는다. 5. 자, 4번. 시효취득. 이건 또 분묘기지권 얘기잖아요. 시효취득 했을 때 지루지부 의무가 없다. 아, 이거 또 나오네요. 아니다. 오케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1번 X. 오케이. 나오는 거 계속 나온다는 거. 12번. 살짝 지겹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제. 그렇죠. 자, 12번. 자, 12번까지네요. 1번. 개인은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X. 개인 나오면 무조건 30. 그래서 1번 그냥 틀렸고요. 매장 신고 30일. 자, 가족묘지는 뭐다? 친족묘지. 친족이었던 자. 일기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주무시면 무슨 묘지? 개인 묘지. 오케이, 나이스, 땡큐. 자, 친족은 가족묘지. 자, 그 다음에 시장 등은 설치 관리 목적을 위에 따라 재단법인 한해서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장사법 무조건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없어요. 사단이냐 재단이냐 무조건 재단법인. 자, 이게 또 나옵니다. 끝나고 몇 년 내에? 1년 내에 철거하셔야 된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나오는 거 계속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제 농지단 말이에요. 농지. 자, 우리 요약집 잠깐만요. 요약집에 잠깐만 가서 다시 간단히 리마인드 합니다. 자, 어디를 가실까요? 분묘기지권 다음에 뭐가 나오죠? 농지법 195로 가보실게요. 요약집 195. 자, 요약집 바로 한번 보실게요.
농지는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만이 소유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비농업인, 농업인이 아니라면은 농지 소유가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때는 소유 상한제가 있다. 그렇죠? 상속이다. 상속만 8년 이상 농사지어요. 8년만. 그다음에 주말 체험농 1000점이다. 미만. 세대원 총면적 은하철도 999. 오케이. 자, 농업인이지 뭘로 증명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증. 자, 농지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이쪽에다 할까요? 농지증 발급 받으려면 뭘 써야 된다? 농업 경영계획서. 이런 식으로 농사 짓겠다는 계획서. 요거를 작성해서 시구업 면장에게 농지발을 시작합니다. 그럼 농업인의 요건 갖췄느냐? 계획서를 다 보고 농업인 맞다. 그러면 농지증 주는 거예요. 며칠 내에 준다? 4일. 농지증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전 등기하러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 종이 쪼가리다 하는 거. 농지증은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그죠? 농지증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 첨부 서류에 불과하다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원칙 개념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계획서가 없어도 농지증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시기를 주말 체험농로, 주말 농장 계획서 없어도 농지증 발급되는 거고 계획서 없이 발급될 때는 며칠에 발급된다? 이틀. 자, 또 때에 따라서는 농지증도 없어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증 필요 없는 거. 국가나 지자체 또 시험 잘 나오는 거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거, 그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로 협의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더 이상 농지가 아니에요. 이 땅은 농지증 필요가 없다는 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구에 안에 농지 같으면 허가받은 농지증은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내용들. 임대차 위탁의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고, 그때는 숫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 석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그죠? 3 나오면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때는 임대차가 되면 임차인을 또 보호한다는 거. 몇 년 보장? 3년 보장. 나중 되면 단위된 식물 재배지는 5년으로 또 바뀌어요. 나중 되면. 제가 지금 현재는 3년. 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실게요.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23회 기출이네요. 옳은 걸 찾아라. 1번. 농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안 돼요.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이 안 돼요. 민법에도 나와요. 민법에 나와요. 임대차, 위탁 경영 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자경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자, 2번. 시험 잘 놉니다.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로 협의가 끝나버렸어. 장관급에서 협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농지로 쓰지 않고 신도시라도 개발하자. 그 땅이에요. 뭐가 필요 없다?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농지증 필요하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 X. 농지증 필요 없다는 거. 전용 협의 완료된 거. 자, 3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뭐가 있습니다?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다만 매수 신청할 때, 입찰할 때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X예요. 당일날은 1등 될지 꼴등 될지도 모르는데 농지증부터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일날 1등이 되고 요 매각기일로부터 1주 내로 잡히는 언제까지? 매각 결정일까지. 허가 결정하는 요 결정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 매수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된다. X. 반복의 힘, 반복의 힘. 자, 4번.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 구입한 후 1년 안에 20km 이내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 뭐 통작거리 제한 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농지증은 농지취득의 원인되는 법률행위 매매 계약이면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농지증은 뭐다? 첨부 서류. 이전 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됩니까? 옳은 거니까 5번 되겠죠?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농지임대차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경이 종사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임대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부득이거든요.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대통령 출마에 대한 당첨되어 보세요.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가 있죠. 자, 2번. 농경이 하는 자, 임대차 계약, 임대차가 된다면 이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두로 하지 말고 서명계약서를 써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종이 쪼가리 가지고 시구 읍면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인도받고 농사 지어요. 이렇게 요건 갖추면 그날에 대항력을 준다. 그 다음날 준다. 그 다음날 이길 오는 형식부터 대항력 줘요. 대항력.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임대차 계약은 원으로 한다. 지금 현재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틀린 거 3번 일단 X 하시고, 자, 4번은 그냥 맞는 말이에요.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행정청에다가 분쟁 조정 신청하고 이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위승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임차인에게 뭘 준다? 대항력. 그걸 대항력을 주면 임대차가 된 그 농지를 양수한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나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그대로 승계해줘야 된다는 거. 5번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거 3번 일단 X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가보실게요. 자, 15번에 틀린 걸 찾아라. 주말농장, 아이고, 신문에 계속 나오네요. 세대원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다. X, 총 면적. 세대원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남편 명의로 주말농장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면 처 명의로는 주말농장이 500이 된다는다.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세대원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그렇죠. 499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1000 미만이다. X 1번 바로 틀렸네요. 자, 2번 또 나오죠. 서명계약 O. 자, 농업법인 합병. 이것도 농청 필요 없습니다. 합병, 딱 포괄성이 합병할 때 농지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그러니까 합병하고 공유농지 분할 찍고 보탤 때에도 뭐가 필요 없다. 농지 필요가 없어요. 농지증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자, 4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자 몇 년? 3년.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통과. 농지 전용 협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용해서 쓰기로 이제 허가받아요. 개인적으로. 전용 협의는 누가 한다? 장관급에서 국가급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허가나 신고한단 말이에요. 농지를 다른 전용하겠습니다. 허가받으면 몇 년 내에 전용 착수해야 된다. 2년 내에 착수 두 글자 2년 뭐 이렇게 돼요. 공법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디 갔노? 착수 여기. 착수는 하면 보통 2년이거든. 공법에서. 중개법 아니고 그냥 공법. 이런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개 질문이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27회 때 나왔는데요. 정답은 늘 보던 거에서 나오네요. 그죠? 정답은 최천총 여기 나오네요.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총면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가는데요. 자, 16번 보십니다. 틀린 걸 찾아라. 1번에 경매로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또 나오잖아요. 또 나오죠.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뭐다? 매각 결정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X. 틀린 거 1번이네요. 그죠? 딩동댕. 29회 때는 저거 하나로 끝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오는 계속 나오는구나. 이 문제지만 잘 반복해서 봐도 원래 또 7, 80% 똑같은 문제 그대로 나온단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자, 2번, 5. 3번, 5. 4번, 5. 4번은 안 보셔도 돼요. 5. 등기 받을 수 있다면 농지증도 당연히 발급받을 수가 있겠죠. 농지증이 있어야지 등기가 되니까. 그런 의미고. 5번, 최천총. 세움농로 세대원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X. 땡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법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활동 아이다 셀리먼트 통과. 이거는 통과하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그 다음에 등기 쪽 관련해가지고요. 거민제도하고 실명법이 나오는데, 거민하고 실명법은, 거민은요, 뭐가 실명 꼭 나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허가 받았다 하면 뒤에 거민 필요가 없다는 그거거든요. 그거 말고 나머지 문제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의 또 잘 안 나옵니다. 실명법도, 이것도 나중에 우리 시간 될 때 볼 겁니다. 부동산 실명법도, 이것도 최근에 문제가 계속 너무 연달아 나와가지고, 실명법도 우리 시간 보고 풀 거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주택, 상가, 임대차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183페이지, 183페이지 가시면 주택임대차 보법 나오거든요. 8번 문제. 자, 그거부터 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개념만 보고 좀 쉬었다 할 텐데, 우리 요약집에 가보셔요. 요약집에 가보시면 몇 페이지로 갑니까? 하면요,
자, 실명법은 우리 나중에 이제 시간 봐서 보기로 합니다. 주택임대차 214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214페이지.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는? 예. 자, 214페이지 가보시는데, 자, 요 이제 개념만 잡고 쉬었다 할 거예요. 214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그죠? 주임법. 주임법을 모태로 해서 만든 것이 상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요것이 81년도, 요거 2001년도. 자, 어쨌거나 요걸 보고 뺏겼으니까 기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요. 일단 적용 범위. 요것은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보호가 다 되고, 요거는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 건물이면 다 보호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정한 환산 보증금을 따져야 돼요. 일정한 환산 보증 금액이 이하일 때 소형상가일 때만 원칙으로 보호가 됩니다. 서울에서 환산 보증 얼마예요? 9억이죠. 9억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일 때만 이제 보호가 전면적으로 일단 되고, 다만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보증이 되니까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까지 최우선되고, 그렇죠? 일단 기본 개념은 환산 보증 금액 9억 이하일 때만 전면 보호되고, 9억이 초과되잖아요. 9억이 초과되면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좀 있어요. 그죠? 버티는 거, 대항력 버티는 거, 그다음에 권리금 인정해주고, 보증금 올려달라 할 때 주변 시세 제한 받고, 계약 갱신 요건, 그다음에 3기 연체가 돼야지 해지당할 수 있다는 거,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량제도, 요 정도는 보호되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형 상가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주택은 보호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보호되고, 상가는 법인도 보호가 되는 거. 외국인은 다 보호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주택은 몇 년 보장? 2년. 상가는 몇 년 보장? 1년인데 상가에만 있는 제도가 뭐예요? 계약 갱신 요건. 적극적인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몇 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죠? 고의나 중과실, 3기 연체, 무단 전대차 이런 것들은 갱신 요구 거절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 갱신 요구권은 주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상가에 있는 제도. 그리고 요 2년 끝날 때 아무 말이 없다. 그럼 뭐가 된다? 묵시적 갱신돼요. 묵시적으로 또 갱신되면 임대인은 2년 보장하고 임차인은 언제라도 나간다 할 수 있고, 나간다 하게 되면 몇 개월 후에 나간다? 3개월 후에 해지되고, 상가도 마찬가지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항력.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요건 갖추면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자, 어떨 때 대항력 줘요? 인주. 주택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는 거 인주. 상가는요 상가는 인사 잘해야 돼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아니니까 센 게 아니라 약한 거거든요.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는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항력을 그날 준다, 다음날 준다. 다음날로 넘겨버려요. 다음날 이길 오전 0시부터. 자,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원칙적으로 경매에서는 임차권은 소멸돼요. 원칙적으로 소멸주의 기준보다 후순위로 봐요. 원칙적으로. 소멸될 때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고 나오면 좋은데, 우선적 효력은 채권에는 없지만, 그죠? 임대차 법을 두어서 특별히 맞는 거예요. 그죠? 우선 변제권 요건이 어떻게 된다? 대항 요건에다 뭘 받는다? 확정일자. 대항 요건에다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주택은 동사무소, 상가는 세무소, 또 공적인 사무소, 법원 등기소 이런데, 최우선 변제권은 뭐다? 대항 요건에다 보증금이 소임돼요. 최우선 대항 요건에다 보증금 소액. 자, 소액인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서울은 수도다 보니까, 서울 시험도 이제 서울 위주로만 나와요. 서울. 그래서 서울은 소액 보증 얼마다? 주택일 때 얼마면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이 들어가서 얼마까지 최우선 변된다? 3,700입니다. 그죠? 새치 머리가 쭉쭉 나요. 새치 쭉쭉. 자, 상가는요 6억 슬라비아 둘둘치킨 6,500 이하일 때 소액이 들어가서 얼마까지? 최우선 2,200까지 6억 슬라비아 둘둘치킨 새치 머리 쭉쭉. 서울은 9억이야.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특과광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자, 뭐냐, 환산보증 서울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지역마다 이제 특과광기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외우면 좋고, 요거는 서울 하나만 일단 잡으시면 되고 그래요. 어쨌거나 서울은 기본이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주택에만 있는 것이 있죠. 임차권 승계제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자, 보증금 올릴 때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까지? 5%. 5%를 초과해서 올 수가 없다. 없다. 5% 올릴 수는 없어요. 5% 초과해서 올 수 없고 깎을 때는 제한이 없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상가에만 있는 거 권리금 뭐 하는 거, 그죠? 권리금. 끝날 때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게 되면 돈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를 물어주냐? 지들끼리 했던 약정 권리금하고 종료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것을 돈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 배상 청구는 몇 년 내에 한다? 3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 그렇게 됩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보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쉴게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죠? 문제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예.